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오수환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성인 ADHD에 동반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ADHD라는 질환 자체가 좀 아동기부터 좀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를 많이 동반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. 아동기와 성인기의 동반 질환은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교 생활이라든가 또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좀 누적이 되면서 성인기에는 좀 동반하는 질환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, 또 ADHD의 핵심 증상인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또 과잉행동, 충동성, 또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들이 좋아져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반된 질환은 ADHD를 처음 진단할 때부터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, 또 치료를 또 받을 때도 같이 이렇게 다루어져야 됩니다. 이 영상에서는 성인 ADHD를 겪으시는 분들이 ADHD 증상과 더불어서 좀 흔히 겪으실 수 있는 정신과적인 질환과 또 치료 받으실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습니다. 동반되는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, 또 중독, 행동 문제 등이 좀 ADHD가 명확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ADHD를 겪고 있는 사람이 다른 정신질환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고, 또 ADHD 증상과 동반 질환의 증상이 서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동반된 질환이 없을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ADHD를 앓고 있다고 하면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동반한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84%나 됩니다. 그러니까 순수하게 ADHD 증상만을 보이는 사람은 16%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성인 ADH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꼭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. 동반 질환이 2개인 경우도 한 61%, 3개 이상인 경우도 45%나 됩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우울이나 불안 증상으로 진료실을 좀 오셨다가 나중에 ADHD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아무래도 동반된 질환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더 많겠죠. 그러나 사실 동반된 질환의 개수보다는 동반 질환의 성격이 어떤지, 그리고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가 그런 어려움이 많으냐 적으냐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어떠한 경우에는 ADHD 증상보다도 동반된 질환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해가지고 동반 질환의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. 거의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동반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면요, 성인 ADHD에서 자주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빠른 감정 변화와 분노 조절의 문제입니다.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자기의 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사실은 누구나 분노를 하게 되죠. 이제 문제는 그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좀 불안정하고 쉽게 폭발하는 기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화를 좀 부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, 그로 인한 좀 부정적인 피드백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됩니다. 어릴 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되면 분노 행동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, 성인기까지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간헐성 폭발 장애와 같은 이런 질환들이 동반된 것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. 그 중에서는 좀 상습적으로 남에게 좀 심한 피해를 주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, 이것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동반된 것으로 봅니다. 충동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ADHD 환자들은 중독에도 상당히 취약해집니다. 알코올 남용, 또 약물 오남용 등의 물질 중독이 대표적이고, 물질 중독만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중독장애로 진단받는 비율이 58%나 됩니다. 도박이나 섹스, 게임 등의 좀 특정 행동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중독 증상은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기분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경우 역으로 ADHD 증상을 좀 악화시키게 되고, 이 악화된 증상이 다시 좀 ADHD 증상으로
영향을 미쳐서 좀 중독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좀 빠지게 됩니다. ADHD가 없는 사람도 흔히 불안을 겪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ADHD 환자에서는 대략 한 반 정도의 성인이 불안장애를 경험을 합니다. 굉장히 많죠. 불안장애로 진단받을 정도가 좀 아니라고 해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. 사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해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죠.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좀 책임감 있게 실수 없이 잘 수행하는 사람을 사회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ADHD 환자들은 좀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급하게 작업하다가 막 실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.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패를 좀 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.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 실패에 대해서 예기 불안이 발생을 하는데요. 좀 어릴 때 청소년기를 거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성인 환자들은 이러한 예기 불안 때문에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ADHD에 대한 불안 증상이 동반되게 되면 자존감도 아무래도 좀 낮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인지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. 또 스트레스 과민성도 악화시키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성인 ADHD 환자들은 정서 조절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. 주요 우울증이나 기분 부전증 같은 우울 장애들은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환자에서 동반되는 걸로 나타나고요. 우울 증상은 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수록 좀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. 근데 아마도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험이 이게 쌓일수록 우울 증상은 또 좀 심각해지는 걸로 보입니다. 사실 ADHD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좀 특유의 낙천성이 있고 좀 활력도 많은 이런 장점들도 있는데 우울증이 동반 질환으로 같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장점이 잘 살아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좀 기능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이거는 동반 질환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학업이나 직장생활, 가정생활이나 이성관계, 부부생활 이런 사회관계와 같은 일상생활하고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많은 ADHD 환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. 친구, 연인, 가족 등과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. 좀 업무상의 관계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. 관계를 좀 맺는 것도 맺는 건데 사실 이걸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거에는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. 결국 좀 지속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기 좀 어려워서 학교를 좀 이렇게 옮기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좀 실수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좀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서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되기도 합니다. 사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하나의 동반된 질환으로 보긴 좀 어렵겠지만 환자분의 기능 상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반된 질환만큼이나 잘 평가돼야 되고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. 그 과정을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. ADHD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난 다르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의도하거나 예측한 대로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좀 적절하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충동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불안정한 관계가 깨져버린 경우도 많습니다. 결국은 좀 자신감을 잃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게 되죠. 근데 이제 자기가 관계를 좀 잘 못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좀 불쾌한 감정을 좀 가까운 부모나 사랑하는 연인한테 퍼붓기도 합니다. 성인 ADHD 환자들은 또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. 오히려 맥락에 맞지 않는 좀 과도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끌어서 좀 과잉 보상하려는 그런 행동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. 또 한편으로는
자기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나 주의력 문제를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상황에서 웃기게 익살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. 자기한테 좀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자기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줄어들기도 하고,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좀 더 매력 있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이죠.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는 불가능하겠죠. 또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환자들은 좀 외롭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. 또 어떤 환자분들은요,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낯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욕심에 조금은 부적절하거나 조금은 과도하게 자기 사생활을 공개하기도 하는데, 이런 행동은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한 번에 이렇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개선은 일단은 자기의 대인관계 방식에 대해서 알아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약물 치료보다는 인지행동 치료 등의 어떤 상담이나 사회기술 훈련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. 또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 치료도 좀 효과적입니다. 그렇지만 좀 어릴 때부터 굳어져온 자기의 습관과 태도를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작업은 굉장히 좀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좀 알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. ADHD 증상이랑 동시에 다른 증상을 모두 이렇게 한 번에 다루면서 치료를 진행하면 뭐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. 보통은 이제 심한 증상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물질 중독,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증, 양극성 장애와 같이 중증도가 이렇게 높은 질환은 집중력이나 충동성의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. 그렇지만 동반된 질환의 정도가 좀 가볍고 ADHD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거라면 ADHD를 치료하면서 다른 증상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중요한 거는 개개인마다 동반되는 질환이 다르고요. 거기서 파생되는 일상 기능이나 사회 기능의 저하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에게 좀 적합한 치료를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자기의 좀 ADHD 증상의 특성과 동반 증상을 잘 파악해서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, 그다음에 뭐 인지행동 치료, 사회기술 훈련 같은 좀 개별화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성인 ADHD에 자주 동반되는 어려움과 질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성인 ADHD는 동반 질환이 많은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모두 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, 또 치료도 개개인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